평생 돈을 저축했지만 결국 돈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일은 드문 일이 아니며 여러분도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를 목격했을 겁니다. 오늘은 85세의 리친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근면하게 살았고 열심히 일하고 모든 돈을 저축하고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는 은퇴 연령이 되었을 때에도 단순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모든 지출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앞으로의 세월을 위해 충분한 돈이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그는 상당한 액수의 저축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플 때조차도 그 돈을 쓰는데 주저했다. 그는 병원에 있는 동안 더 나은 병동으로 옮기거나 값비싼 치료를 받는 것을 꺼렸습니다. 이유? 그는 이 돈을 미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해 모은 돈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 단순히 저축 습관 때문일까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돈을 자유롭게 다루기 어려워지는 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움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노인 대부분이 돈을 쓰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미래에 급히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지? 90세나 100세까지 산다면 그것을 감당할 만큼 돈이 있을까? 중병에 걸리면 치료비를 충당할 만큼 돈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늘 남아있어서 그들은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합니다. 사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출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감히 그것을 쓸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오래 산다는 두려움, 즉 죽기 전에 돈이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감이 쌓이면 필수적인 지출조차 줄이게 됩니다. 노인센터의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한 노인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축이 있는데 쓸까봐 겁이 나요. 나중에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지만 결국 떠날 때 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너무 검소하게 사는 것이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과 여행을 꿈꾸지만 재정적인 걱정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기회는 사라지고 노년의 즐거움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집니다. 지나치게 저축하려는 경향은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활력도 저하시킵니다. 모두가 돈을 갖고 쓰지 않는다면 경제는 침체될 것입니다. 는 수명 연장에 따른 위험에 직면하는 것이 흔한 과제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만 생각하는 대신 남은 인생을 보다 가치 있게 보낼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두려움에만 기반한 은퇴 계획이 아닌 행복을 기반으로 한 은퇴 계획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축은 중요하지만 저축한 돈으로 삶을 즐기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돈은 단지 우리가 더욱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인가? 두려움 외에도 많은 노인들이 지출을 주저하는 또 다른 요인은 안정적인 소득원이 생긴다는 안정감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과 월별 지급으로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64세의 김영호 씨는 오랜 망설임 끝에 매달 연금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은 40억 원이 넘지만
매달 2억 원 정도씩 계좌로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순자 씨는 연금 외에도 집이 있고 자녀들도 독립해 살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돈을 받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더 줍니다. 실제로 73%의 노년층도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손에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은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돈이 너무 많으면 투자의 유혹을 받아 돈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녀에게 사업을 하라고 돈을 주다가 사업이 실패하고 그로 인해 가족 관계가 깨지면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달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기면 마음이 편해지고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고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손주들에게 약간의 돈을 줄 수 있고 가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닐 수 있으며 먼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에는 보유한 돈의 양도 중요하지만 소득의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 많이 쌓아두고 쓰지도 못하는 대신 라인을 쌓아가는 것이 좋다. 안정적인 수입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의 열쇠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만이 아닌 두려움을 조절하고 삶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은퇴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세요. 결국 돈은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 쓰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평생 몸을 아끼는 습관. 어릴 때부터 우리는 저축은 미덕이다라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돈은 모아야 하고 낭비하면 후회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축이 지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78세 강영자 할머니 역시 평생 검소한 삶을 실천해왔습니다. 전쟁과 빈곤을 겪으며 보리밥 한 그릇도 소중히 여겼고 식사를 할 때마다 한 톨의 곡식도 허투루 하지 않으려 조심조심 먹었습니다. 그렇게 몸에 밴 절약의 습관은 단순한 소비 방식이 아닌 삶의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저축 정신은 때때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70세 박명순 씨는 비싼 물건을 사면 불안해요. 돈을 낭비하는 것 같고 나중에 후회할까봐 두려워요라고 말합니다.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자란 세대는 대체로 소비에 신중합니다. 돈이 있어도 쉽게 쓰지 못하고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가장 저렴한 가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심리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소비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강화됩니다. 익숙한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식을 꺼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식사하는 것이 더 쉽고 저렴하다고 생각하며 습관적으로 가장 싼 제품을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몸에 밴 절약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때때로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저축 습관은 노년의 소비 패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많은 노인이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을 쉽게 쓰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저축을 해야만 할까? 물론 검소한 삶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아끼고 삶을 풍요롭게 해줄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돈은 단순히 모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도구입니다. 이제는 평생 모아온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단순히 저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명하게 소비하는 법을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넷째,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한 생각. 이 되어서도 돈을 쉽게 쓰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자녀에게 돈을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평생 저축한 돈을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당연한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최선일까요? 70세 이정숙 씨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며 사치하지 않았고 은퇴 후에도 절약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를 위해 돈을 남길 필요 없어요. 차라리 여행도 가고 좋은 물건도 사면서 엄마 삶을 즐겨요. 결국 이정숙 씨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75세 김영수 씨 역시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저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돈을 남겨주는 것보다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더 원해요. 그 말을 듣고 김영수 씨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 돈을 저축하는 것이 맞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돈을 쓰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걸까? 많은 자녀들은 부모가 검소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가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이제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저축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기기를 바랍니다. 결국 돈은 쓰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저 모으고 남겨두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든 자신을 위해서든 모아둔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시선. 많은 노인들이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기에 이제 돈을 쓸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시선 때문입니다. 5세 박영순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었고 예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사치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그 나이에 무슨 돈을 그렇게 써? 라고 말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돈은 평생 아끼기만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행복을 위해,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아직도 노인은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자신에게 마음대로 돈을 써서는 안 된다는 낡은 관념을 믿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조심스럽고 검소하게 지내며 때로는 맛있는 식사나 새로운 경험과 같은 단순한 것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연선의 딸이 찾아와서 엄마, 이제 당신한테 돈 써야 할 때야. 너무 저축하고 걱정한다고 우리가 더 행복해지지 않아. 엄마가 삶을 즐기고 맛있는 걸 먹고 좋아하는 걸 하고 행복하게 살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박 여사는 이제까지 자식 걱정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무거워서 돈을 저축해왔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에야 돈을 쓰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익숙한 저렴한 식당에만 가는 대신
한 달에 한 번은 아름답고 편안한 공간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기 위해 약속을 잡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취미, 즉 꽃꽂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빴던 몇 년 동안 자신을 위한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수업을 듣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을 느낀다.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꿈꿔왔던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는 일로 바빴고 중년이 되어서는 재정에 대해 걱정했지만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습니다. 눈길을 떠나 매 순간을 최대한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이전에는 돈을 쓸 때 항상 걱정했고 심지어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을 쓰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 행복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명하게 돈을 쓰는 법을 아는 것은 저축뿐만 아니라 노후를 풍요롭게 보내는 데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저축하는 것보다 현명하게 지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을 은행 계좌에 그냥 두지 마세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데 쓰세요. 박영선의 예를 따라 지금부터 자신에게 돈을 쓰는 것을 시작해보세요. 이는 은퇴 후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돈을 쓰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평생 돈을 벌고 저축하는 데 익숙해졌지만 현명하게 돈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돈이 많을수록 좋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최대한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그것을 즐기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돈을 쓰고 싶을 때마다 불안해합니다. 돈 낭비인가?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하면 어떡하지? 만약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하세요. 돈은 올바르게 사용되었을 때만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박영수 씨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평생 열심히 저축해왔습니다. 그는 밖에서 식사하는 일이 없고 항상 헌옷을 입고 돈을 아끼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신 걷기도 합니다. 덕분에 그의 계좌에는 30억 원이 넘는 돈이 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때서야 자신이 아무것도 즐기지 못한 채 평생을 축적에만 전념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건강할 때 제가 좋아하는 것에 그 돈을 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가고 있나요? 돈이 있어도 감히 쓰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지 마세요. 기쁨을 가져오는 방법을 모른다면 돈은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누릴 만한 경험과 행복에 투자하세요. 행복은 돈을 버는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현명하게 쓰는 법을 아는 데서도 온다. 70세 이정화 할머니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정기 건강검진을 미루곤 했습니다. 그녀는 비용이 두려워서 계속 주저했지만 병이 심각해지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일찍 건강관리에 돈을 조금 썼더라면 아마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돈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삶을 더욱 충만하게 즐기는 방법이에요. 평생 저축한 돈이 은행 계좌에 무의미한 숫자로만 남지 않도록 하세요. 행복은 자신에게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때서야 그녀는 후회했다.
조금 더 일찍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라면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건강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돈을 쓰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좋은 음식을 먹고 여행을 떠나고 세상을 경험하며 즐거운 취미를 찾는 것. 모든 것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투자이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다. 돈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다. 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돈을 남기려고 한다. 하더라도 자식이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검소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자녀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 돈을 남기려고 너무 아끼며 살지 마세요. 좋은 음식을 드시고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해요.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 고마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랑과 시간이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여행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다.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평생 저축만 하며 살아왔다. 는 지출 계획도 필요하다. 또 가고 싶었는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었는가? 배우고 싶었던 취미는 무엇인가? 이제는 저축하는 것보다 행복하게 쓰는 법을 생각해야 한다. 김철수 씨는 70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평생 아껴만 살던 그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 돈을 써야겠다고 결심하고 떠난 여행이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매야 돈을 제대로 썼다고 느꼈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소비였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순간이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도구이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작 돈을 어떻게 잘 쓸지 고민해 본 적은 얼마나 될까? 이제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제대로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부터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 돈을 쓰자. 그냥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사용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저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돈을 저축하는 데 익숙할 뿐 제대로 쓰는 법을 모른 채 나이를 먹는다. 결국 평생 모은 돈을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한 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질문을 던질 때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돈을 써야 할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위해 돈을 아낌없이 써야 할 순간은 언제일까?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현명하게 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녀를 위해 저축하는 것도 좋지만 정작 자녀들은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더 원한다. 미래를 위해 돈을 저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강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즐길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이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계속해서 저축만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현명하게 쓸 것인가? 우리는 돈을 보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돈을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는 저축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설계해야 한다. 빠르게 쓰는 법을 생각할 때다.
부터 진정한 행복을 위해 돈을 쓰자. 돈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